안녕하세요. 오나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교과서 93쪽 이항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분포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총 6차시에 걸쳐서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 일부입니다. 이산확률 변수에 속하는 개념인데 다만 각각의 변수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얘네만의 어떤 규칙이 있어. 그래서 요거만 모아가지고 이항분포라는 단원이라고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려요. 그러면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또 이제 새로운 개념을 배워야 되는 거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완전 새로운 것은 아니고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다. 근데 화면 위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 독립 시행의 확률 이렇게 써 있어요. 교과서 68쪽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전에 이미 공부를 했었고요. 이 공부하고 1회고사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독립 시행의 확률 파트로 넘어가서 그때 풀었던 문제를 2개 정도만 풀면 이항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방법 어떤 거구나 감이 금방 오실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68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교과서 68쪽으로 가셔서 독립시행의 확률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볼게요. 예제 2번. 어느 양궁 선수가 10점 영역을 마칠 확률이 3분의 1이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성공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확률이 주어져요. 양궁 10점 영역을 맞추는 것을 성공하는 상황이라고 볼 거야. 그러면 그때 성공할 확률은 3분의 1이 되는 거죠. 얘를 P라고 할 거야. 보다 보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니? 자, 실패할 확률은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았어.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인데 근데 몇 번 할 거냐면 몇 번 시행하느냐? 6번 시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6번. 근데 그 중에 몇 번 성공할 건데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6번 중에 3번 성공할 확률 또는 5번 이상 성공할 확률 이런 걸 구하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어요.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총 6번 시행할 거고 그 중에 3번 성공할 거야. 6C3. 그럼 성공할 확률의 세제곱 그리고 실패할 확률에도 세제곱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어요. 간단하게. 한 번 더 해볼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승원이가 자유투를 성공 얘는 대놓고 성공이라는 용어를 줬어요. 그쵸? 성공할 확률이 0.6이다. 그럼 실패할 확률은 얼만데? 그렇지. 성공이 0.6이면 실패는 0.4가 돼요. 그리고 총 몇 회 시행할 것인가 봤더니 6번. 6번 중에 3번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해야 돼? 6번 중에 3번 성공 세제곱, 실패 세제곱. 이거 아니니? 그래요. 이거야.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어요. 그래요?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독립시행의 확률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면 총 몇 회 시행할 것인가? 그러니 그 다음에 시행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은 얼마인가? 요 2가지가 이제 되게 중요하다라고 예전에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 공부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총 몇 회 시행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한 번 성공할 때마다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성공할 확률은 얼마인가? 그래요? 자, 중요한 거 뭐다? 총 몇 회 시행할 것인가? 시행 횟수 중요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할 확률은 얼마인가 중요하죠. 포인트는 이거 2개야. 그럼 성공할 확률이 주어지면 실패할 확률도 당연히 주어지고 그쵸? 총 몇 회 시행한다고 했는데 몇 번 성공할 것인지가 또 문제 이제 나오고 기본적으로는 이 2가지가 아이고 이렇게 해놓으면 지우는 것 같잖아.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확률을 구하는 모양새를 보시면 물론 이쪽에 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성공할 확률과
실패할 확률. 요 두 개로서 이제 확률의 값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성공할 확률, 실패할 확률 요 두 개를 막 곱하고 더하고 해가지고 확률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항이 곱해져 가지고 확률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항 분포인 거예요. 저 뒤에 가가지고 깔끔하게 교과서에 정리된 공식을 보시면 왜 이항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항이라는 말 들어간 거 우리가 언제 봤었냐면 앞단원에서 이항 정리 이런 거 할 때. 그러니 이항 정리. 두 개의 항을 더해가지고 n제곱 해가지고 쫙 전개해서 전개를 해가지고 이걸 관찰을 하셨었잖아요. 이 형태가 뒤에 가면 요 문제 안에서도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분포의 이름을 이항 분포라고 이름을 붙여요. 확률을 구하는 과정을 봤더니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똑같더라는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한다는 거지. 근데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할 때 P랑 Q 두 개의 항을 가져다가 막 이렇게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을 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확률 분포를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부르게 되고, 미안해요. 펜이 말을 안 들어요. 자, 이항 분포라고 부르게 되고, 항이 두 개, P랑 Q 두 개를 가지고 뭔가 이제 쑥덕쑥덕 해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항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이항 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총 몇 회 시행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성공하게 되는 확률이 얼마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 여기 지금 얘들아 중요한 얘기, 오늘 해야 되는 얘기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항 분포다라고 하게 되면 영어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렇거든요. 그래서 바이노미얼 할 때 바이가 두 개 아마 그런 뜻일 거야. 항이 두 개인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항 분포를 나타낼 때 얘들아 요렇게 쓸 수 있어. 괜찮니? 자,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것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B라고 하신 다음에 가로 열고 총 몇 회 시행할 것인가, 성공할 확률이 무엇인가 두 개를 적으시면 그게 이항 분포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간단하고 기본적인 표현이 된다. 갑자기 선생님 독립시행의 확률 조금 보여준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항 분포 설명을 다 하고 계시네요. 간단하게 듣고 뒤에 가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여하튼 중요한 건 몇 번 시행할 것인가, 성공할 확률 얼마인가. 그리고 P와 Q 두 개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항 분포라는 이름이 붙었다. 뒤에 가서 보시면 이항 정리의 개념도 다소간에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95쪽으로 가가지고 얘들아 95쪽으로 가서 나올까? 좋아요. 이항 분포 이야기를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분포 이야기를 해보자. 자, 이항 분포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출제되는 문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얘가 여하튼 분포니까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 개를 구하는 공식은 굉장히 간단해. 유도는 복잡하지만 공식 모양은 간단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알기 전에 이항 분포 표를 막 그려봐야 되잖아. 근데 이산확률 변수 공부할 때도 기억이 나실런지 표 구하는 거 되게 귀찮고 짜증났잖아요. 이번 시간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약간 좀 굳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자, 드실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한 10분 정도 좀 지루한 거 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볼 거야.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이제 읽어보면 얘가 왜 이항분포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바이노미얼, 이항 정리의 이항이 왜 여기에 붙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분포,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기호로 어떻게 쓰는지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씁니다.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앞글자 B 쓰시고요. B 쓰시고 그 다음에 총 몇 회 시행했는가, 시행 횟수, 그 다음 성공할 확률, P죠. 성공할 확률 이렇게 두 개로 이항 분포를 간략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을 수치로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가 보시면 개념 확인에 이렇게 나와요. 한 개의 주사위를 10번 던지는 독립시행에서 3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주사위 던져서 몇 번 던져? 10번, 총 10번 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10이 들어가겠구나. 그 다음에 3의 눈이 나왔으면 좋겠다. 주사위 던져서 3이 나올 확률 얼만데? 6분의 1이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문제 1번. 불량률이 1%인 제품 100개. 어머. 불량률이 1%.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100분의 1. 그죠? 100분의 1. 그런데 뒤에 보니까 제품이 100개 들었대. 이 100개를 가지고 조사를 다 하려는 모양이야. 그러면 시행 횟수는 100번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 자, 만약에 이 문제 자체는 괜찮은데 얘들아, 만약에 봐봐. 불량률이 1%인 제품 100개에 들어있는 불량품의 개수. 지금 불량률이 1%라고 주어지고 불량품의 개수가 확률 변수니까 이게 매칭이 딱 되지. 불량률, 불량품. 근데 만약에 여기에 양품, 다시 말해서 정상 제품에 대한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놓잖아? 그럼 불량품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성공인 거야. 그럼 성공할 확률은 10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99. 정상 제품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예요. 매칭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은 불량이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문제를 좀 꼬려면 그렇게도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2번. 자유투 성공률이 80%.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이 100분의 80인 거죠. 100분의 80. 그런데 총 몇 회 시행을 할 거냐 봤더니 20번 시행한대요. 괜찮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항분포 문제를 보시면 n과 p가 누구인지 찾아서 이걸로 이제 간단하게 모양을 정리하시면 뒤쪽으로 뭔가 자료를 분석하고 유추해 나가기가 훨씬 편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제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볼게요. 일단은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n과 p가 누구인지를 찾으셔가지고 이항분포로 요거를 표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n과 p가 누군지 찾을 거야. 문제 안에서.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대요.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왔으면 좋겠대.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총 4가지 경우가 있어. 그 중에서 둘 다 앞면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 그 상황이 벌어질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몇 번 시행을 할 것인가 봤더니 총 5회 시행한다고 문제에 나와 있었어. 그래서 n은 5가 되고 p는 4분의 1이 되고 이런 상황인가 봐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두 개 모두 같은 눈이 나왔으면 좋겠다. 총 6번 시행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총 6번 시행할 거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는 36인데 그 중에서 두 개 모두 같은 눈 11, 22, 33, 44, 55, 66 총 6가지. 그러면 36분의 6 하니까 성공하게 될 확률이 6분의 1인 거지. 괜찮겠어요? 상황을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자 이제 봅시다. 제가 애시당초에 확률 질량 함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페이지 그 모양을 잘 살펴보시고 할 수 있으면 찾으시고 없으면 버려도 돼요. 확률 질량 함수를 찾기 위해서 시간 많이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문제에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지면 너무 땡큐인 거지. 질량 함수 주어지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자
질량은 어머! 물리학에서 물질이 가지고 얘가 또 있는 똑똑한 척하네. 자, 이게 참견하기를 좋아해. 자, 그러면 봅시다.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어떤 확률이냐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야. 우리가 처음이니까 확률 분포표 좀 완성해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좀 지루한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상황을 보시고 분석을 해봅시다. 자, 총 5번.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총 5번 시행을 한대. 상식적으로 5번 시행을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은 최대 몇 번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운이 좋으면 5번까지 벌어질 수 있어.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기로 했는데 이 x는 최대 5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동전 5번 던졌고요. 최대 5번까지 내가 원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운이 나쁘면 한 번도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x는 이렇게 0부터 5까지의 값을 갖게 돼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총 6번 시행할 거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일은 최대 몇 번까지 벌어지느냐? 6번까지 벌어진다. 괜찮겠어요? 자, x 하시고 그래 운이 나쁘면 한 번도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렇지만 운이 좋으면 6번까지도 내가 원하는 일은 벌어질 수 있다. 각각에 대한 확률을 구할 거예요. 각각에 대한 확률을 구할 거니까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률 구할 자리를 만들어주고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봐봐. 총 5회 시행할 건데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OC 0 성공 0 실패 5 괜찮아요? 아, 좀 지저분한가? 다시 5번 중에 0번 성공할 확률이라는 거예요. OC 0에 4분의 1 0 4분의 3 5 괜찮아요? 그 다음 요거 한번 봐봐. 이번에는 뭐냐면 5번 중에 한 번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럴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5번 중에 한 번 4분의 1이 한 번 4분의 3이 그럼 몇 번이야? 총 5번 중에 한 번 성공이니까 실패는 4번인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괜찮을까? 계속 가볼까? 자, 이번에는 2번 성공했으면 좋겠다. 여기다 쓸게요. OC2 2번 성공. 5번 중에 2번 성공. 4분의 1이 2번. 그러면 4분의 3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자리가 좀 좁네. 제가 너무 좁게 썼나 봐요. 그다음 요거 5번 중에 3번 성공. 잠시만. 5번 중에 3번 성공. 4분의 1이 3번. 그리고 4분의 3이 2번. 마찬가지로 4번 성공. OC4. 4분의 1이 4번. 4분의 3이 1번. 그럼 마지막으로 5번 성공해서 OC5에 4분의 1이 5번, 4분의 3이 0번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소 좀 지루할 수 있다고. 근데 보여는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표를 완성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확률 분포표를 완성하세요 하시면 이걸 다 계산해가지고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표를 완성하라는 얘기는 다행히 없어요. 이래서 없지. 이런 걸 완성하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 근데 여하튼 만약에 완성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된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얘가 확률 분포고요. 이거 외에 다른 상황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여기에 다 모아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만약에 아래쪽에 뒤쪽에 개가 있어. 개. 당연히 확률 분포니까 개가 있겠지.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그렇지. 확률 분포니까 1이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된대. 봐봐. 이항 정리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볼게. 1분만. 이걸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된다고? OC 0에
4분의 1이 0에 4분의 3이 5개. 이걸 다 더하라고? 해볼까? 자, 5C 1에 4분의 1이 1개, 4분의 3이 4개. 해가지고 5C 5에 4분의 1이 5개, 4분의 3이 0개. 이렇게 하잖아? 이거 보세요. 자, 5C0부터 5C1 해가지고 5C5까지 쭉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 0, 4분의 3 5. 하나 줄고 하나 늘고 하나 줄고 하나 늘고 하나 줄고 하나 이렇게 끝까지 왔단 말이야. 이거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이랑 4분의 3을 5제곱 한 것과 같아져요. 응? 결과적으로 이 괄호 안에 보시면은 1의 5제곱 1이 될 수밖에 없어. 사실은 이항 분포에 이항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확률들을 어렵게 다 구해가지고 더하는 과정에서 이항 정리의 모양이 딱 나온 거야. 더하기도 쉽고 이항 정리.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P랑 Q의 거듭 제곱과 곱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이 이제 두 개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항 분포라고 이름이 붙는다. 간단하게 예제를 풀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설명을 듣다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좀 놀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 이게 앞쪽으로 가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심 있으시면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제 1번은 답이 나와 있으니까 요렇게 하고요. 아니다.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따라하기는 이거 표 완성 안 해도 되겠지? 표 완성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요거 이제 확률만 구해볼게요. 자, 예제 1번 일단 보시면은 여하튼 중요한 거는 표를 완성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확률을 구해라 그랬거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럼 x가 지금 0부터 5까지 가고 있는데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면 요거잖아요. 요거랑 1일 때랑 0일 때잖아요. 그에 대한 확률 요거랑 요거예요. 두 개 더하시면 돼요. 요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따라하기 보겠습니다. 따라하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6번 시행할 거고 성공할 확률 6분의 1이야. 우리 찾아놨잖아요. 자, 확률 질량함수 안 구할 거고 확률만 볼 거야.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요. 근데 아까 우리가 알지? 총 6번 시행했으니까 운이 좋으면 6번까지 성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최대, 맥시멈 6번. 근데 문제에서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어떤 확률인 거야?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x가 5일 때의 확률이랑 x가 6일 때의 확률 두 개를 구하라는 거거든. x가 5일 때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5번 성공했다라는 거야. 총 6회 시행 중에 5번 성공. x가 6일 때라는 거는 뭐야? 총 6회 시행 중에 6번 성공. 그리고 6번 중에 5번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성공할 확률 6분의 1인데 이렇게. 이렇게요. 한 번 더. 6번 중에 6번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6번 다 성공? 굳이 쓰면 실패는 0번?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요거라는 거야. 요거예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항 분포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이 확률 구하다가 막 지쳐가지고 떨어져 나가실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다 한 건데 교과서 만드신 분도 알고 계신가 봐요.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 제대로 공부 안 할 거라는 것을. 그쵸? 그래서 조금 계속 한번 가볼게요. 지금 아래쪽에 문제 2번 있습니다. 문제 2번. 공을 한 번 던져가지고 어디가? 자, 공을 한 번 던져서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0.6인 볼링 선수가 성공할 확률이 0.6인 거야. 저는 소수보다는 분수를 좋아해서 이렇게 할게요. 0.6이면 10분의 6이잖아요. 5분의 3의 확률.
그리고 3번 던졌대. 3번 시행했대요. n이 3인 거야. 이 길다란 문장을 짧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질량함수는 안 구할래. 됐고,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라. 성공 횟수가 2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총 몇 번 시행했는데? 총 전체 3번 시행했는데. 그럼 맥시멈 몇 번까지 성공할 수 있는데? 3번. 3번까지 성공할 수 있는데 2번 이상.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치? 2번 성공하거나 아니면은 3번 성공할 확률을 구하는 건가 보다. 그쵸? 자, 3번 중에 2번 성공할 확률. 그러면 한 번은 실패하겠죠? 한 번 더. 3번 중에 3번 성공할 확률. 그럼 실패는 하지 않겠지? 숫자가 간단하기 때문에 125분의 3 곱하기 9 곱하기 3, 9, 27 곱하기 2 하니까 54, 27, 125분의 81. 제가 굳이 이것을 계산한 이유는 계속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여러분들이 서술형에다가도 끝까지 계산 안 하고 이렇게 두실까봐. 근데 이게 6의 5제곱까지, 6제곱까지 하는 그런 문제는 이제 안 낼 거니까 서술형 문제 하실 땐 끝까지 다 계산하시고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하시고 지금은 숫자가 너무 커서 할 수 있는 것만 했어요. 문제 2번만 한번 해봤습니다. 문제 3번. 요것도 사실은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나왔어야 되는 유형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해본다. 난리 났어요. 배구 선수가 서브를 한번 할 때 성공률이 P래요. 확률을 안 줬잖아. 성공할 확률을 주지 않았지만 우린 여하튼 그것을 P라고 하자. 성공이 P야. 그럼 실패는 원래는 Q인데요. 원래는 Q인데 우리가 숫자가 나와 있을 때는 PQ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문자를 좀 줄이는 게 좋잖아. 성공을 P라고 하고 실패를 Q라고 하면 문자 2개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패할 확률을 1-P라고 할게요. 괜찮을까? 원래는 Q인데 그치? 원래는 Q인데 문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1-P라고 하겠다. 100회 서브한대. 총 100번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리하면 이항 분포인데 100번 시행할 것이고 성공할 확률은 P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문제 봅시다.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냐면 X가 2일 확률.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냐면 X가 3일 확률. 2개를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해가지고 이제 약분을 다 끝냈더니 9분의 98이 된대. 그때 P를 구하여라.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볼게요. 분모부터 보겠습니다. 분모. 2번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 2번 성공했으면 좋겠다. 몇 번 중에? 100번 중에. 그래서 이렇게 100C2 괜찮니? 성공 2번. 그럼 실패는 98번. 아우 억울하겠다. 자, 2번째. 3번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3번 성공. 3번 성공. 이렇게. 97번은 실패. 눈물 나겠다. 그쵸? 계산 계속 해볼게요. 요거 지금 간단한 것이 P세제곱, P제곱은요. 약분하시면 위쪽에만 P가 하나 남고요. 그러니 그 다음에 1-P가 여기 97개, 98개 약분하시면은 아래쪽에만 하나 남아요. 그래요? 그리고 요거 이제 계산해야지. 100 곱하기 99에 2 곱하기 1.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 99, 98에 아래쪽에 3, 2, 1이다. 그러면 약분이 돼요. 누가 약분되느냐? 100이랑 99, 2 약분이 되고 남는 것이 3분의 98 그리고 1-P분의 P 이거야. 겨우 이것뿐이에요. 문제에서
다 계산하면 9분의 98이 된다고 그랬어요. 한 번 더. 이렇게. 이게 이것과 같아진다는 거야. 약분이 되죠? 양변을 98로 나누실 수 있고 3도 곱하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요렇게 이 남아있는 p와 3, 1-p와 1 x자로 곱하시면 3p는 1-p가 되고 4p가 1이 되고 따라서 p의 값이 4분의 1이 된다. 아유 그냥 계산이에요. 계산인데 요 부분을 제대로 쓸 수 있는가를 출제자는 보고 싶었나 봐. 요 부분을 보고 싶었나 봐요. 계산하실 때 막 번분수 나오고 분모끼리 분자끼리 막 똑같으면 약분되고 요런 것은 그냥 계산 스킬이고 중요한 건 이 앞부분이야 얘들아. 앞부분이죠. 그다음 C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느냐 요것도 좀 중요하긴 할 것 같네. 다시 보니까. 자, 이항분포에 대한 이야기 원래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까지 쭉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다 하시면 조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끊을 거예요. 내용 정리는 여기에서 끊을 건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제대로 안 해가지고 오실까봐 우리가 또 이제 3시간 동안 이걸 하고서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3시간을 또 하고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항분포에 지금 화면에도 보이다시피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할 거예요. 공부 해가지고 오셔야 돼. 진짜 그냥 덜렁덜렁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어디 봅시다. 할 수 있는 것. 100쪽에 2번. 100쪽에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이거 언제 다 풀어놨지? 작년에 풀었나봐. 100쪽에 2번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5번 반복했어. 5 이상의 눈이 나왔으면 좋겠다. 5번 반복할 거고 5 이상의 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뭐야? 5가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5나 6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총 5번 반복할 거고 5나 6분의 2네요. 3분의 1. 괜찮니? 요게 이제 이항분포를 지금 분석해 놓은 상황이고요. 확률 질량함수는 안 구한다 그랬고 요걸 한번 보겠어요. 어떤 확률이냐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거든. 어렵다. 총 5번 반복할 거니까 최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5번 일어날 수 있잖아요. x가 취할 수 있는 범위가 0에서부터 5까지 0, 1, 2, 3, 4, 5, 6가지인데 그 중에서 2보다 크거나 2, 3, 4, 5 다 구하라는 거야. 4가지를. 총 6가지 중에 4가지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4개를 다 구하셔도 되지만 뭘로 풀 수 있어? 여사건으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구해서 빼주실 수 있죠.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다 더해라. 차라리 x가 2보다 작은 경우를 구해가지고 전체의 경우인 1에서 빼는 것이 좋겠다. 1 빼기 x가 1일 때, 그 다음에 x가 0일 때 두 개 구해가지고 빼는 게 더 좋겠다. 자, 그러면 좀 보이시려나? 자, 요거는 5번 중에 한 번 성공하는 거잖아요. 한 번 성공, 4번 실패. 요거는 5번 중에 한 번도 성공 못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럼 2개를 더하면 더해가지고 한꺼번에 빼려고요. 243분의 5 곱하기 16 하니까 80 되나요? 80 더하기 32.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진 않겠구나. 243분의 112.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그럼 요걸 빼게 되면 자 이제 돌아와서
1 마이너스 243분의 112. 자, 243분의 1, 3, 1 이렇게 되나 봐. 야, 이게 답이 약간 좀 숫자가 아까 볼걸.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은데 혹시 숫자 틀렸으면 말씀해 주시고 맞을 거예요. 자, 얘들아, 이게 지금 2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제 줄여놓고 보시면 이거 지금 익숙하지? 분산 구하라는 얘기고요. 평균 구하는 문제 있고요. 이거 뭐야? expectation. 평균 구하는 문제. 여기도 평균 분산 구하는 문제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물론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도 공식을 제공해 드리고 문제는 풀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점점 누적이 되면 나중엔 다 모르게 돼.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제대로 좀 공부를 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이항분포를 처음 봤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10문제를 풀기보다 2문제를 5번 푸세요. 반복적으로 푸시는 것이 문제 유형 분석하는 것에 훨씬 좋다. 익숙해지시기에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계속 걱정돼요. 계속 걱정됩니다. 과제를 내드릴까? 요 2개 있잖아요. 요 2개. 요 2개. 예제 1번이랑 따라하기. 요거 2개를 교과서에 푸셨으면 그걸 찍어서 보내주셔도 좋고 노트에다가 해가지고 보내주셔도 좋고 제가 지금 없어지고 문제만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교과서 없으신 분들은 연습장에 받아 적어가지고 요 문제 좀 풀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개별적으로 주실 필요는 없고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과제예요. 이게 전체 과제. 그 다음에 요거는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특별 과제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한번 읽어봤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 읽은 내용 있잖아요. 그거 이제 노트에다 정리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것은 특별 과제이기 때문에 단톡이 아니라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내용들 있잖아요. 이항분포에 대한 이야기,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이항분포라고 한다 라는 것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는 전체 과제고요. 전체 과제 단톡에다 올려주시면 되고 요 부분을 공부하신 분들은 개인톡으로 특별 과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